안녕하세요, 세모가사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뻑하면 꼬꾸라져서 중태에 빠지거나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긴 하지만 개그맨 노홍철은 20시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부고전화만 3통이나 받았다고 해요. 제 패친께서 캡처해서 공유하셨더라고요. 게다가 경기 중에 쓰러지는 운동선수들이 부지기수죠. 2020년부터 현재까지 2100명이 넘는 운동선수들이 죽거나 중태에 빠졌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또 채널이 폐쇄될 테니까 링크는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제 오후, 그러니까 7월 16일 화요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소위 장맛비가요. 근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 서울은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사나흘 동안 기승을 부렸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전라도 일대에선 비폭탄이 쏟아져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간당 200mm 이상 쏟아진 지역도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16일 새벽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는 무려 4,500번이나 번개가 내리쳤다고 해요. 작년 7월 한 달 동안 전남 지역에 4,916번의 낙뢰가 기록됐는데 이번에는 단 하루 동안 그에 육박하는 횟수가 기록된 거예요. 이 정도면 세계 기록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긴가요? 번개도 인위적인 현상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 비도 태풍 흰남노 때와 마찬가지로 캠트레일로 만들어낸 인공강우거든요.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날 촬영해둔 영상이에요. 오늘이 7월 18일이니까 거의 2년 전 이맘때 촬영한 영상인 거예요. 피처를 구입하기 이전이라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비가 그치고 난 직후에 저희 집 앞산에서 뿜어져 올라가는 산 안개를 촬영한 거예요. 산 전체가 안개에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산에서 뿜어져 올라온 안개가 모여서 거대한 구름으로 변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안개가 구름으로 탈바꿈돼서 하늘 전체를 가린다니. 제가 어렸을 때는 도봉산과 인왕산이 보이는 곳에 살았었는데 비가 와도 산에서 안개가 올라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가끔 비가 오는 날 산 안개가 올라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안개는 그냥 피어오른 그 주변에만 머물다가 사라지지 그게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구름이 되는 광경은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즉 안개는 안개일 뿐 절대로 구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 서안항 옥탑방으로 이사온 덕분에 매일 앞산을 관찰할 수 있게 됐고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비만 내리면 어김없이 산에서 엄청난 양의 안개가 뿜어져 올라가서 구름으로 탈바꿈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광경을 단 한 번도 목격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집으로 이사오기 몇 년 전부터 캠트레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터라 산 안개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캠트레일 때문일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산 안개가 뿜어져 올라갈 때마다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비를 맞춰가면서까지 영상을 기록해 온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 안개 역시 캠트레일 때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7월 16일 오후까지 서울은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사나흘 동안 계속 지속됐고 같은 기간 동안 전남은 폭우가 내렸어요.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 뉴스를 통해 그 사실을 전해들었는데 그 순간 감이 팍 오더라고요. 일본과 미국행 여객기들까지 죄다 전라남도로 빼돌렸을 거라는. 제가 직접 촬영한 캠트레일 영상을 통해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일본과 미국행 비행기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쪽으로 동진한 뒤에 남하한다고요. 그리고 그 항로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더 동쪽으로 이동해 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항로를 바꿔가면서 캠트레일을 살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계안만국 전역의 캠트레일을 골고루 살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주나 유럽행 여객기들은 서해안을 따라서 남하합니다. 유럽행 여객기들은 이렇게 우회해서 유럽으로 날아가고요. 근데 전남포구 때는 일본행과 미국행 여객기들도 죄다 남하한 뒤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일본과 미국으로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야 동시에 최대한 많은 비를 뿌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16일 오후에 YTN 뉴스에서 또 이렇게 씹으려다더라고요. 전남 폭우는 16일까지고 17일부터는 정반대로 중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남부 지역은 폭염이 시작될 거라고요. 근데 그 뉴스가 뜨자마자 16일 오후부터 캠트레일을 뿌려대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또 오고 있어요. 이게 비야? 이게 비냐고. 이야, 완전히 분무기로 뿌리는 비네. 분무기 비야.
이렇게 먹구름들이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리고 저녁에는 그쳤다가 17일 새벽 4시쯤부터 퍼부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침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자다가 비가 들이닥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앞산을 살펴봤는데 이상하게도 산안개가 거의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는 비만 내리면 어마무시한 양의 산안개가 올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4날 동안 전남의 폭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행 여객기들을 다 남하시켰기 때문에 서울에는 캠트레일을 많이 살포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산 안개의 주범은 캠트레일입니다. 매일 뿌려대는 캠트레일이 산에 축적되다가 캠비를 만나면 기화되는 게 바로 산 안개예요. 심지어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산 안개가 장난이 아닌 날도 숱하게 많았죠. 아파트도 안 봐. 아파트도 안 봐. 아파트도. 이 아파트 여기 500m도 안 떨어져 있는 건데 한 500m 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그래도 어제 밤보다는, 어제 새벽보다는 많이 나아졌네. 세모고사 채널에는 구체적으로는 비롯한 이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 폭로하는 채널이라 자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다른 채널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여러 차례 보여드렸어요. 비도 안 왔는데 왜 어마무시한 양의 산캠이 올라오냐? 그건 쇼캠을 많이 뿌렸기 때문입니다. 쇼캠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이 쇼캠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캠 이슬인 거예요. 비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옥상이 다 젖어 있는 장면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슬이 hun건히 고여 있을 정도로요. 이렇게 살포된 캠 이슬이 산에 축적돼 있던 캠 가루와 만나서 캠 안개로 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 비가 내리지 않은 날도 뻑하면 캠 안개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번 사나흘 동안은 모든 여객기들이 서해안을 따라서 남하했으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산에는 캠 가루가 거의 축적되어 있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개가 거의 생성되지 못했던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촬영된 이 영상에서는 또렷하게 확인되진 않지만 1시간쯤 후에 촬영한 이 영상을 보시죠. 안개가 거의 안 올라오죠. 육안으로는 안개 기둥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줌인을 해야 희미하게 보일 정도. 그러니까 뭐다? 산 안개 역시 캠트레일이 만드는 거다. 구름으로 탈바꿈되는 안개 역시 캠트레일로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비는 17일인 어제 새벽 4시쯤부터 오후 10시까지 내렸어요. 6시쯤에는 1시간 정도 억수로 퍼붓다가 이슬비로 변했고 또 아침 8시쯤 제법 뿌려다다가 10시쯤에는 완전히 그쳤어요. 그 순간 저는 추측했습니다. 여객기들의 항로를 북쪽으로 돌렸을 거라고요. 와,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퍼붓더니 좀 전에 촬영하고 5분 만에 그쳤어. 5분 만에 그쳤어요. 지금은 안 내려. 근데 봐. 비행기가 이제 저 옆에다 뿌릴 거예요. 이제 계속 가면서 뿌릴 거예요. 얘는 나쁘면. 자, 이제 뭐 한동안은 비가 올 것 같지가 않네요. 뭐 한 몇 시간 동안은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아마 항로를 다른 데로 바꿨을 거라고. 지금 저 북쪽으로 아마 항로를 바꾸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쪽에 지금 아마 비가 내리고 있을 거예요. 강북쪽으로. 그쪽에는 지금 막 퍼붓고 있지 싶어요. 뭐 그쪽에 뭐 통신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쯤에서. 그래서 비가 그친 거라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장맛비라고 씹으려놨는데 서울 주변에만 비를 뿌릴 순 없잖아요. 당연히 서울 북쪽에도 비를 뿌려야죠. 근데 인공강우는 여객기들이 소행이다 보니 항로를 바꿀 수밖에요.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제 패친이신 박성열님께서 네이버에서 전국 각 도로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 수도권 북쪽에만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비가 들이닥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또 CCTV를 돌려봤죠. 딱 수도권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데 서울의 남부 지역에만 조금 강하게 내리고 나머지는 도로만 살짝 젖어 있는 정도더라고요.
헌데 잠시 후에 경기도 서북 쪽에 호우경보 뉴스가 뜨더라고요. 일산 파주 쪽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해봤더니 Flight Aware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상상도 속 비행기를 클릭하면 어느 항공사 비행기인지 출발지는 어디고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캡처한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가 인천공항, 여기가 김포공항이에요. 근데 한 놈이 김포에서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죠. 클릭을 해봤더니 김포에서 제주 가는 놈이더라고요. 근데 김포공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북쪽, 즉 파주, 문산 쪽으로 날아가고 있죠.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게다가 이놈을 보세요. 이놈은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올라오는 놈이에요. 근데 김포공항보다 더 북쪽을 날고 있죠. 도착 예정 시간 전인데도요. 한마디로 김포공항이 목적지인 놈이 김포공항을 지나서 더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파주 문산 쪽으로요. 근데 이때는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놓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침 10시쯤 돼서야 그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녹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7월 18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 50분 실황이에요. 여기가 인천공항, 여기가 김포공항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비행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보세요. 김포에서 인천공항 사이로 북진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놈은 김포공항을 지나서 동진하고 있고요. 또 이놈은 인천공항 북쪽 상공에서 동진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선이죠. 자, 그러면 이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CJU GMP, 즉 제주에서 김포로 올라오는 놈이에요. 9시 55분에 김포공항 도착 예정인데 9시 52분 현재 김포공항 북쪽 상공에서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집중호우지역 상공을요. 그리고 이놈의 항로도 말이 안 되죠. 인천공항 북쪽 상공에서 동진하고 있으니까요.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놈이네요. 도착 예정 시간은 10시 6분인데 9시 52분에 인천공항 북쪽에서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집중호우구역에 캔비를 뿌리기 위해서. 그건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행마죠. 만약 캔비를 뿌리지 않고 곧바로 입항했다면 6시 6분이 아니라 한 20분 전에 도착했겠죠. 9시 50분쯤에요. 근데 이렇게 캠을 뿌리기 위해서 뺑뺑이를 돌면서 수백 명 승객들의 소중한 시간과 기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이쪽 방향이면 중국의 동북부 어디로 가는 비행기여야죠. 헌데 여수에서 김포로 올라오는 놈이에요. 도착 예정 시간은 10시 10분, 현재 시간은 10시 54분쯤. 그러니까 도착 20분쯤 전에 이미 김포공항 상공을 지나서 호우특보가 발령된 지역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놈은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제주에서 김포로 올라오는 놈이네요. 도착 예정 시간은 10시 9분인데 그 20분쯤 전에 이미 김포공항을 지나쳐서 호우특보 지역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천공항 북쪽 상공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놈을 살펴봅시다. 독일의 뮌헨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는 비행기네요. 도착 예정 시간은 10시 7분. 근데 인천공항을 지나쳐서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인가요? 민간 여객기가 캠트레일을 뿌려서 가짜비를 만든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여객기들이 연착을 하는 건 비 때문이 아니라 폭우 예정 지역에 캠트레일을 뿌리기 위해 뺑뺑이를 돌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바로 답 나오죠. 그리고 영상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캠트레일은 민간 여객기가 살포하는데 집중호우를 만들 때는 경우에 따라 모든 여객기의 항로가 집중호우 지역으로 수정된다. 구름과 비는 물론 산 안개 역시 캠트레일로 만든다. 며칠 동안 민간 여객기들이 살포한 캠가루가 산을 뒤덮고 있다가 캠비나 캠이슬을 만나 기화되는 것이므로 산 안개가 아니라 산캠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기화된 산캠은 거대한 캠구름으로 탈바꿈된다. 따라서 며칠 동안 캠을 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캠이슬이 아니라 캠비가 내려도 아주 적은 양의 산캠만 생성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과 비, 산 안개, 안개 구름뿐만 아니라 벼락과 천둥도 캠트레일로 만든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속된 폭우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주변을 잘 살피시기 바래요. 비는 내리지만 오늘도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